도시 하천으로는 드물게 주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서울 양재천.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구를 치지만 애초부터 물놀이가 가능했던 건 아니었다. 주민들을 불러들인 이유는 깨끗해졌기 때문. 수질 정화 장치가 성공을 거두면서부터다. 단순하게 강을 가로지르는 줄로 보이지만 각각의 기능은 대단하다. 가장 먼저 앞에 보이는 장치가 보시다시피 거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물레방아 원리를 위해서 거품을 일단 제거를 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고, 거품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사라지는 원리다. 또 두 번째부터 다섯 개 줄은 밑에 속에 있는 미생물 접착기가 여기 지나가는 나쁜 미생물들을 갖다가 잡아먹는, 그러니까 수질을 정화해 나가는 그런 수질 정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품이 제거되면 본격적인 수질 정화 작용이 이루어진다. 오염된 물이 미생물 접촉제를 지나가는 것만으로 수질 정화가 이루어진다. 비밀은 미생물. 접촉제에 붙어있는 미생물이 수질 정화의 주인공이다.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끈산 접촉 수질 정화 장치. 접촉제의 미생물이 물속 오염물질을 분해한다. 양재천 관리를 담당한 구청 공무원이 발명한 장치지만 단순한 과정에 비해 수질 정화 효과는 뛰어나다. 수질 정화 장치 유입 전과 중간, 후를 비교해보면 BOD와 부유물질 모두 50%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란 건 매일 드나드는 주민들. 차이 많이 나네요. 저 위에 물보다는 한 당에 두 당에서 나는데 확실히 여기는 완전히 뭐 시골 개울가 물 같지 않습니까? 오폐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물이 되살아나자 뜻밖의 변화가 나타났다. 생태계의 봉화. 미생물 접촉제엔 물고기 알이 가득하다. 물이 깨끗해지자 하천도 생태계도 살아났다. 수질 정화뿐만 아니라 각종 어류의 산란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 운영에 어려운 점은 바로 하수 처리. 근방에 대청호가 있어서 이곳은 수질보호구역이다. 하루 하수 배출량은 30에서 50톤. 기계시설을 설치하기엔 턱없이 적은 규모라 고민이었다. 생활 오폐수가 정화, 최종 방류되는 곳. 실제 먹기도 할 만큼 수질 정화가 뛰어났다. 일반 대도시의 하수 처리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처리는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의 활동을 돕기만 해도 수질 정화라는 큰 목적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다. 오염에 특히 민감한 무공해 청정지역 제주도. 한 요양원에서는 오염 제로 작전을 실행 중이다. 식구가 많아 하루만 해도 엄청 발생하는 쌀뜨물. 하지만 버리는 법이 없다. 쌀뜨물은 그 양이 많아 오염 기여도가 높은 생활 하수 중의 하나인데 이곳에선 버리지 않고 모은다. 버리지 않음으로써 수질 오염을 줄이고 쌀뜨물에 복합 유용 미생물군을 넣어 발효시킨다. 미생물은 쌀뜨물의 영양 성분으로 배양이 된다. 여름에는 일주일, 겨울에는 2주일 정도면 쌀뜨물 발효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쌀뜨물 발효액의 쓰임새다. 이게 아마 한 일주일 됐을 겁니다. 수질 오염원이었던 쌀뜨물이 발효를 거치며 친환경제로 거듭났다. 이 세제를 일반적으로 쓰게 되면 이거 한 스푼 정도는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3분의 1 정도만 조금을 넣고 3분의 1 정도만 조금 넣으세요. 이게 한 컵이죠? 소독은 물론 세제 절감 효과로 물 낭비와 오염을 막아준다. 세제를 많이 넣게 되면 그 물 안에 지하에 오염된 세제로 인해서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미생물 같은 게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이 썩게 돼요. 땅이 썩어버리면 생물도 살 수 없고 그 땅이 새카맣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쌀뜨물 발효액이 잘 활용되는 곳은 부엌. 설거지할 때 소량 첨가하여 소독을 한다. 조금만 담가놔도 되거든요, 이거는. 소독한 후 씻어낼 때도 합성 세제는 사절.
쌀뜨물 발효액으로 만든 비누를 사용한다. 퐁퐁이를 사용하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또 물도 많이 들러요. 퐁퐁이를 사용하면 거품이 많이 나니까 3번, 4번 씻을 거 비누는 한 2번 정도면 다 헹궈낼 수 있으니까요. 합성 세제와 달리 헹굼도 빠르고 소독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깨끗이 청소해도 악취가 나는 하수구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쌀뜨물 발효액을 음식물 쓰레기나 하수구에 뿌려주면 악취 제거와 소독이 동시에 해결된다. 발효액에 어떤 성분이 있기 때문일까? 이러한 미생물들은 난분해성 물질을 가볍게 분해를 시켜주고 그러한 분해된 물질을 가지고 유용한 항산화 물질과 그다음 이제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므로 해서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에 다시 모이게 됩니다. 쌀뜨물에 첨가한 EM은 유용 미생물군으로 각각의 미생물마다 특별한 역할을 한다. 결국 쌀뜨물 발효액은 항산화 물질의 증가로 악취 제거와 수질 정화에 탁월한 능력을 갖는 친환경 제품으로 거듭났다. 쌀뜨물의 변신을 잘 활용한 아파트가 있다. 이 아파트는 정화조 안에 쌀뜨물 발효액 통도 함께 넣어둔다. 발효액은 자동으로 하수에 섞이도록 해놓았는데 오래지 않아 변화가 일어났다. 저희가 여기 2층에 살거든요. 2층에 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집안에가 가스가 이빨 찼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가스 냄새 때문에 아주 이 코고 어디고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냄새를 못 느낍니다. 정화조 냄새가 사라져 주변 환경이 쾌적해진 것은 효과의 작은 일부다.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와 화장실 용수가 모이는 정화조. 민거줄을 이용해 24시간 쌀뜨물 발효액을 소량씩 떨어뜨린다. 발효액이 떨어지면서 미생물이 정화조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 미생물은 정화조의 오폐수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정화조의 최종 방류수를 확인하기로 했다. 유입수와 비교해보면 탁도가 맑아져 정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변까지 진동에 불쾌감을 주던 정화조 특유의 냄새가 없어졌다는 것. 여기가 과연 정화조일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진짜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정말 느끼지 이게 정화조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이외에 쌀뜨물 발효액이 쓰이는 또 다른 곳.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다. 이곳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는데 문제는 극심한 악취와 해충들이었다. 주변 환경에 파리라든가 냄새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파리가 뭐 거의 없어지고 사실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뭐 냄새도 거의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지금. 네, 자체적으로. 그래도 남는 문제는 고농도 오염원인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해왔다. 여기다 해서 EM하고 당미를 여기다가 혼합시켜서 이것이 발효시키는 통입니다. 이곳에선 침출수를 쌀뜨물 발효액으로 발효시켜 액상 비료로 만드는 방법을 시도 중이다. 염소인 경우는 소금입니다. 염소인 경우는 1% 이내면 옛날에 여기는 0.121%가 나왔습니다. 해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걸로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음식물 침출수도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재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유기농 비료로 해서 유기농 농업에 유기농으로 보급했을 때 상당히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고 비료화의 문제는 염소 농도. 발효액 처리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침수수는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쓰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유기물질들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음식 쓰레기 같은 경우는 염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NaCl을 분리해주고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 액상 상태의 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 고등학교의 환경특별활동반. 오늘 주제는 쌀뜨물 발효액이다. 쌀뜨물 발효액으로 발효시킨 퇴비.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흙과 쌀뜨물 발효액이 준비물. 흙과 퇴비에 쌀뜨물 발효액을 넣고 반죽을 한다. 공을 빚기 위해서인데 이름도 말 그대로 흙공. 이 흙공이 발효되면 하천이나 호수에 오염된 수질을 정화하는 수질 정화제로 사용된다. 이 흙공을 빚어 그늘에 일주일 정도 놔두면 발효가 일어나는데 곰팡이가 하얗게 피어난 것은 발효가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이렇게 곰팡이가 하얗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겉에 곰팡이 같은 게 피게 되는데 이 곰팡이 이름이 뭐라고? 성규. 바닥에 가득한 유기물질은 흙공 속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기물이 발효되면서 미생물과 원생동물이 증식하게 되고 생태계가 풍부해진다. 물이 맑아지면 생태계도 되살아난다. 이제 천지연에서는 장어와 물고기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예, 예전에는 밑바닥 청소를 하려 그러면은 이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냄새도 안 나고 참 물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소주 공장. 병을 세척하는 작업 중이다. 사용된 소주병들은 수거해서 세척 재활용된다. 하지만 소주병 속에는 담배꽁초를 비롯 오염물질이 적지 않다. 그래서 병을 세척할 때는 소독을 위해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하게 된다. 화학약품의 세척수에 소주병의 오물까지. 세척한 후의 물은 오염이 심한 상태. 하지만 이곳에선 소독약품 대신 쌀뜨물 발효액을 선택했다.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였다. 쌀뜨물 발효액을 하루 20리터씩 투입한 결과 매캐한 냄새가 사라졌다. 게다가 미생물의 작용으로 폐수 정화 과정의 폭기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다른 일반 활성원이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복기를 시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12시간만 복기시켜가지고 전력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EM 발효액 사용 후 경비 절감이 연 400만 원에 물을 살렸다는 자부심까지 얻게 되었다. 그 증거가 바로 침전조의 물에 가득한 물벼룩이다. 물벼룩은 수질 정화 기능을 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생태계의 지표. 그래서 공장 폐수가 정화 과정을 거쳐 최종 방류되는 수조에선 물고기가 건강하게 논일고 있다. 공장 폐수가 생명을 살리는 물로 거듭난 것이다. 유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이 포함된 공장 폐수. 미생물을 이용하면 생명수가 될 수 있었다. 이곳 방류수는 공장 폐수 방류 기준을 한참 밑돈다. BOD나 COD, 부유물질 나타내는 SS 모두 유입수 오염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정화되었다. 이곳에선 물고기의 상태가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된 공장 폐수는 청정지역 제주의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낸다. 쌀뜨물은 양이 많은 수질 오염원 중에 하나다. 하지만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키면 수질 오염도 줄이고 친환경 제재로 변신하는데 소독과 탈취까지 가능한 정화제가 된다.